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연경 선수의 애제자로 처음 얼굴을 비췄을 때 브라운관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한 어린 선수의 남다른 기운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렸다. 몽골에서 건너왔다는 짤막한 소개와 함께 코트에 선 인신은 세공되지 않은 원석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 잠재된 빛만큼은 뚜렷했고 그날을 기점으로 한국 배구 팬들의 기억 속에 그녀의 이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몽골 출신의 그 유망주가 이제는 한국 V리그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주전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은 더는 생소한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 뒤에는 한 가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몽골 배구의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던 그녀가 어째서 머나먼 한국 땅을 택하고 심지어 국적까지 바꾸려는 힘든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은 여전히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녀의 선택에 담긴 배경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몽골 배구가 처한 현실적인 환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몽골에는 체계적인 프로리그가 부재하며 선수들이 꾸준한 실전 경험을 통해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미비한 실정이다. 훈련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세계 무대에서 강팀들과 겨루며 시야를 넓힐 국제 대회 출전 기회 또한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재능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척박한 토양 속에서 인시와 같은 유망주들은 스스로의 성장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V리그는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선수 관리 시스템, 그리고 매 경기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열정적인 팬 문화를 갖춘 무대로 평가받는다. 리그의 전반적인 운영 수준 또한 세계적 기준에 근접할 만큼 안정적이어서 선수 개개인이 기량을 펼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 같은 환경의 차이는 인시에게 단순히 더 나은 리그로의 이적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녀가 한국행을 택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다. 진정한 배구 선수로서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 바로 그 갈증이 그녀를 한국으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 험난한 여정에서 김연경이라는 존재는 인시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한국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인 김연경은 기술적 스승을 넘어 인시에게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주었다. 코트 위에서의 날카로운 공격법이나 수비 위치 선정과 같은 디테일한 가르침은 물론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법까지 김연경은 프로 선수가 갖춰야 할 자세와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다. 인시는 어느덧 V리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에 만족하지 않고 언젠가 태극마크를 달고 김연경의 뒤를 잇는 공격수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게 되었다. 훈련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스승과 제자였지만 훈련이 끝나면 낯선 타국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선배와 후배 사이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는 여러 감동적인 일화를 만들어냈고 인시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녹아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목표에 이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특별 귀화 과정의 행정 절차는 복잡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통과는 그녀에게 가장 높은 벽으로 느껴졌다. 매일 고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고 난 늦은 밤에도 그녀는 책상에 앉아 낯선 단어와 문법을 익히며 잠과 싸워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뇌 또한 그녀를 찾아왔다. 몽골의 팬들에게서는 조국을 등지려 한다는 오해 섞인 시선을, 한국의 팬들에게서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달라는 커다란 기대를 동시에 받았다. 그 사이에서 인시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수없이 자문해야 했다. 그럼에도 세대 교체라는 중요한 과업을 앞둔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입장에서 신장 179cm의 뛰어난 신체 조건과 파워를 갖춘 젊은 피인시의 합류는 전술적으로 절실한 카드였다. 2026년 1월 현재 인시는 더 이상 말 대신 코트 위에서의 플레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소속으로 뿜어내는 강력한 공격력은 물론 이제는 수비에서도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해내는 장면이 부쩍 늘었다. 승부처마다 주저없이 공격을 책임지려는 모습은 그녀가 더는 유망주라는 껍질에 갇히지 않고 팀의 에이스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트 밖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 애쓰고 아직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한국어로 팬들과 교감하려는 태도에서 그녀의 진정성이 묻어난다. 만약 그녀의 귀화가 최종적으로 성사된다면 다가올 2026년 아시안게임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인시의 모습을 보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 최강 팀들을 상대로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장면을 그려보는 것은 더 이상 헛된 상상이 아니다.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1.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다. 인시가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이 규정한 최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귀화 심사에 필요한 행정적인 시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통상적인 절차로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리지만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은 인재에게는 특별 귀화라는 길이 열려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필수적인 거주 기간과 심사 과정은 생략할 수 없으며 현재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량과 성장, 잠재력,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도를 고려할 때 바로 지금이 귀화를 위한 최적기, 즉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 경기장 안에서는 상대팀 블로커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공격수로 군림하면서도 경기장 밖에서는 책상에 앉아 한글을 한자 한자 익혀나가는 초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상반된 두 모습이야말로 현재 인시가 걷고 있는 특별한 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러한 이중생활의 한가운데에는 토픽, 즉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유사하다는 점 덕분에 문장의 기본 골격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익혔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구 코트에서 쓰는 전문 용어부터 미묘한 감정선이 오가는 일상 대화, 그리고 상대와 상황에 맞춰 존대와 반말을 넘나들어야 하는 한국의 독특한 언어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잉쿠 씨에게는 커다란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귀화 심사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급에서 4급 이상의 토픽 점수가 필요했고 여기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라는 조건까지 붙으면서 그녀가 감당해야 할 공부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인쿠 씨는 원정 경기를 오가는 기차나 버스 안에서도 손에서 단어장을 놓지 않으며 자투리 시간마저 한국어 공부에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레드스파크스 동료 선수들과는 틈틈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툰 표현이 나올 때면 스스럼 없이 웃으며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팀 동료들과의 유쾌한 일화로 남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라는 산을 넘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경기를 치러야 하는 V리그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훈련과 근력 운동, 그리고 경기 영상 분석만으로도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 얼마 없는 휴식 시간마저 책상 앞에 앉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경기에 패한 날이면 오늘 하루쯤은 그냥 쉬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고 내가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가야만 하는 걸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잉쿠 씨는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고 이 힘든 여정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딱딱한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시험 노하우와 실생활에서 유용한 표현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고 잉쿠 씨를 친딸처럼 아끼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지금의 노력이 널 더 위대한 선수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힘겨운 과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귀화에 성공한다면 잉쿠 씨의 앞날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새기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 서는 것은 그녀의 오랜 염원이자 오직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그와 동시에 V리그에서 그녀의 위상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아 쿼터라는 외국인 선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선수로 인정받게 되면 팀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연봉이나 계약 조건 면에서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 배구라는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아 장기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그렇게 잉쿠 씨는 한국 선수라는 이름으로 K, 배구에 단단히 뿌리내리며 자신의 선수 인생에 제2막을 열기 위한 초석을 하나씩 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잉쿠 씨의 진심이 있습니다. 배구는 기술로 하는 것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그녀의 자세 말입니다. 그녀는 귀화가 단순히 여권 색깔을 바꾸는 서류상의 절차가 아니라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인터뷰에서 한마디 한마디 진심을 담아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바로 그 순간부터 팬들은 그녀를 용병이 아닌 우리 선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때 몽골 국가대표팀의 미래를 짊어질 에이스로 불렸던 소녀가 한국 리그의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선 지금 인쿠시가 내리는 귀화라는 결정은 단순히 소속 국가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중차대한 선택과 같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순간부터 그 선택이 가져다 줄 기회와 혜택만큼이나 감당해야 할 희생과 책임의 크기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이 결정이 국적 변경이라는 서류상의 절차로 끝날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새로 정립하는 인생의 분기점이 될지는 오롯이 그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귀화를 통해 인쿠시가 얻는 가장 눈에 띄는 이점은 V리그 내에서의 신분 변화입니다. 아시아 쿼터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온전한 국내 선수, 즉 한국 국적 선수로 인정받으면 팀은 외국인 선수 보유 규정에서 한결 자유로워지고, 팀의 전력 구상에 있어 그녀는 훨씬 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속 분류가 바뀌는 것을 넘어 리그 내에서 그녀의 가치와 활용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한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은 인쿠시에게 무엇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영광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시스템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선수로서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보장되는 장기 계약의 안정성과 체계적인 복지 혜택, 그리고 은퇴 후 지도자나 행정가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길까지 생각하면 귀화는 그녀의 선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밝은 기회와 권리의 이면에는 피할 수 없는 상실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몽골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녀가 한국 국적을 얻는 그 순간 몽골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는 단순히 여권 하나를 포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으로 몽골인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내려놓는 결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몽골 국가대표 선수로서 코트를 누빌 자격 또한 영원히 잃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려왔던 조국의 유니폼을 입고 세계 무대에 서는 장면은 이제 영원히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 국가대표의 꿈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은 몽골 팬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기는 동시에 선수 본인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몽골에 있는데 오직 자신만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된다는 현실. 이는 서류상의 변화를 넘어 마음의 거리감마저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숙제를 안겨줍니다. 한국 국적을 얻는 순간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배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온전히 녹아들어야 하는 한 명의 구성원이라는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화 절차에 필요한 언어 시험은 기본이고, 평소의 생각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한국이라는 사회의 잣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대중이 보내는 관심 또한 그녀에게는 커다란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저 잘할 때만 박수받는 외국인 선수로 남지 않으려면 매 경기, 매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력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몽골인이라는 자신의 근본과 한국인으로 새로 시작하는 삶,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길은 결코 짧지 않으며 그 내면의 고뇌는 소리 없이 깊어질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기회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몽골에 남았다면 국민 영웅으로서 누렸을 수많은 명예와 보상,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과 연금 같은 모든 혜택을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면 한국 선수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외국인 선수 쿼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내에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신예들과의 피말리는 주전 다툼, 성적이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쏟아질 날 선비판, 그리고 언제든 다른 선수로 대체될 수 있다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가
귀화 후에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선수의 개인적인 결심과 감수를 넘어 한국 배구계 전체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바람으로 향합니다. 몽골에서 온 특급 유망주 에디. 그녀가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한 선수의 거취 문제를 뛰어넘어 아시아 여자 배구의 세력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김연경 시대 이후 세대 교체의 난항을 겪으며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던 한국 여자 배구에 에디라는 강력한 카드가 추가된다면 최근 베트남과 태국을 필두로 무섭게 성장 중인 동남아시아 경쟁국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 대표팀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력 분석이 필요한 현실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코트 위에서 위협적인 가장 큰 이유는 최신 배구 트렌드에 걸맞은 공격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키는 179cm로 세계 무대에서 월등한 편은 아니지만 몽골 선수 특유의 폭발적인 점프력에 한국의 과학적인 훈련 방식이 더해져 실제 체감하는 타점 높이는 훨씬 위력적이라는 평입니다. 게다가 공격에만 치우친 반쪽짜리 선수가 아니라 수비의 핵심인 리시브와 디그 실력까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어 아시아 무대에서는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가 중요해진 현대 배구에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잘하는 선수는 상대팀에게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됩니다. V리그에서 이미 그 위력을 입증한 강력한 서브는 상대 수비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게임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아시아의 경쟁국들을 상대로 할 때 그녀의 진가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령 베트남을 예로 들면 그들은 탄투이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앞세워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강력한 높이와 파워를 자랑하는 탄투이를 막으려면 효과적인 블로킹과 이은 빠른 반격이 필수적인데 에디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탄투이의 공격을 직접 막아내고 곧바로 이어지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공격을 성공시키는 능력은 베트남의 상승세를 단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그녀의 존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합니다. 태국 배구의 최대 무기는 변화무쌍한 플레이와 빠른 스피드인데 한국 대표팀은 그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터뜨려줄 해결사가 없어 태국의 질긴 수비에 번번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에디는 바로 그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해답입니다. 상대 수비가 아무리 견고해도 기어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공격력은 태국을 넘어서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되찾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대표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연경이라는 한 명의 선수에게 집중되었던 공격 부담을 덜고 그녀가 가세함으로써 공격의 선택지가 훨씬 다채로워집니다. 빠른 속공과 후위 공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녀는 높이와 스피드를 겸비한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대표팀이 보다 현대적이고 속도감 있는 배구를 펼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상대팀은 특정 에이스 한 명만 막아서는 한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훨씬 까다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아시아 여자 배구의 판도 변화입니다. 에디가 한국 국적을 얻고 국제 배구 연맹의 선수 등록까지 마치는 시점, 아마도 2026년 하반기 즈음이 될 텐데 그때부터 한국은 아시아 톱 3자리를 향한 재도전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아시아 선수권 대회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무대에서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추가를 넘어 상대 팀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상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력을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략적 우위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한 선수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팬들은 물론 한국 배구계 전체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인구 씨의 이번 도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그의 선택이 아시아 배구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가장